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2016 수능 특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갈까요? 너무 불안해서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려주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쩌면 불안해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고, 불안하기 때문에 더 집중이 되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다만 1시간이라도 좋아요. 생각의 셔터를 딱 내리시고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책에만 온전히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여러분 한결 마음도 가벼워져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도 훨씬 더 분명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는 문법성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문법성 판단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일단은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누군가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특이한 개념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개념은 너무나 단순해요. 우리에게 다만 긴 문장을 보고 그 단순한 기본 구조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항상 이제 기본 구조를 찾는 데 좀 집중을 해볼 거고요. 제목부터가 문맥 속 문법성 판단이죠. 그래서 박스 혹은 밑줄이 그 위치에 있는 문장은 반드시 해석을 해보시고 문맥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나왔던 핵심 개념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구문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필기를 잘 해두시면 반복해서 출제되는 문항들이 뭔지 충분히 우리 수특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이 숙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랑 첫 번째 지문부터 같이 들어가 볼 텐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잔소리하고 시작할게요. 자,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문법성 판단 문제로 나왔죠. 하지만 수능에서는 이 지문이 그대로 연계되되 다른 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답 금방 찾았는데 라고 하고 나서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다른 지문들 풀듯이 다른 유형으로의 연계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첫 번째 지문부터 같이 올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일단 우리 쭉 읽어보기 전에 문법성 판단 문제니까 답을 먼저 찾을 거고 그 다음에 내용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을 겁니다. 그래서 총 2회에 걸쳐 읽을 텐데 일단은 문법부터 보자고요. 자, 여기는 지금 A번이 없네요. 자, 여기 있어요. These things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은 잊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잊혀질 수 있습니다. 입니까? 능동 쓸래, 수동 쓸래를 물어보는 태 문제가 되겠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잊혀지는 대상이죠. 잊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동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be forgotten을 쓰면 되고, 만약에 forget을 썼다면 대체 뭐를 잊어버린 건지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목적어도 위치하고 있지 않죠. 자, A번은 쉽게 찾았고요. 자, B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번엔 봤더니 this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문맥상 이제 우리 앞에 쭉 읽어보겠지만 this가 가리키는 것이 뭐였냐면 이렇게 적는 거였죠. 자, 이것이요. begins your work record. 당신의 작업 기록을 시작할 거예요. 자, 무엇에 대한 작업 기록입니까? 과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 기록을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to have a document, 문서를 갖도록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주어는 this고요. 첫 번째 동사 작업 기록을 시작할 거다. 두 번째 동사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록을, 문서를 갖도록 해줄 거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 뒤에 s가 붙은 동사가 이렇게 나란히 and로 연결된, 우리 이런 거 병렬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egins and allows가 연결된 병렬 구조구나. 이렇게 여러분 답 B번도 금방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번에 C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C번을 봤더니 자, so 라고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이후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주어는 the memory예요. 기억. 그리고 나서 전치사 명사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of the instructions니까 지시사항에 대한 기억.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주어는 기억이잖아요.
단수예요, 단수. 그럼 동사 뭐 쓰셔야 돼요? is 쓰셔야죠. 그래서 그 지시사항에 대한 기억이 fresh, 생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보면 알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어법사항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이제 저랑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내용에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 often get instructions. 자, 우리는 그 어떤 지시사항과 과업 같은 것을 얻어요. 자, 근데 이 지시사항이나 과업은 어떻게 pass to us, 우리에게 전달이 되냐 하면 verbally, 말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우리에게 구두로 전달이 되는 지시사항과 그런 과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아, 지금 일을 받았는데 말로 전달을 받은 거예요. Though not always the best way. 이것이 항상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It's certainly the most common. 이것이 분명 가장 흔한 겁니다. 지금 뭐가 제일 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말로 일을 시키는 거. 이게 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전반부는 지금 구두로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공부하다가 쌤 이거 좀 구문이 이상해요. 접속사 뒤에는 원래 주어 동사가 다 나와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not always가 바로 나왔나요? 이렇게 생각했다면 자, 같은 주어이기 때문에 지금 생략한 거고요. 우리 이렇게 주어 생략하고 나면 동사를 ing로 바꾸는 거 분사구문이라고 하잖아요. 자, 얘를 ing로 바꿨는데 뭐 어차피 비동사는 뜻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being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략하고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만 남은 겁니까? Though not always the best way. 이렇게 남은 겁니다. 뭐 어찌됐든 지금 구두 전달을 받을 경우가 많다. 내용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을 봤더니 however 이랬잖아요. 자, 그러나 했으니까 필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아마 이 뒤에 등장을 할 겁니다. 불행하게도 in the heat of the daily battle 이라고 했어요. 일상의 전쟁의 그 heat, 열기 속에서는 이니까 in the heat of라는 표현이 뭐뭇이 한창일 때는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상의 아주 바쁜 일들이 정말 한창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 때에는요. Sometimes these things. 자, 이러한 것들이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뭔데요? 그쵸? 구두로 전달받은 지시사항들 이거를 그냥 깜빡깜빡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구두로 전달받으면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구나. 수능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해결책도 나오겠죠. 자, 그럼 뒤를 봅시다. So it's always a good policy. 그러니까 항상 좋은 방침입니다. 자, 뭐가 항상 좋다는 건지 뒤를 한번 봅시다. To immediately make a note. 즉시 쓰는 거. 그게 좋겠다는 거죠. 자, 뭐에 대해서요? About any task. 어떤 과업이든지 그 일에 대해서 즉시 쓰는 게 좋겠대요. 자, 근데 어떤 일인가요? Given to you verbally. 여러분에게 구두로 전달된 어떤 과업에 대해서든 즉시 쓰는 것이 좋은 방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뭐 말은 좀 어렵게 좋은 방침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 그럼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장은 여기 있네요. 구두로 전달받았으면 즉시 어떻게 해라? 머릿속에 넣어두지 말고 빨리 적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B번 문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으면 이것이 begins your work record. 여러분의 업무 기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과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줘요? 문서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서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뒤에서 수식하네요. To remind you of it. 거기에 대해서, 그 과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기억을 일깨워주는 그런 문서를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쵸? 기억 안 날 때마다 적어놓은 거 보면 되잖아요. 기억을 일깨워주는 문서를 갖게 되는 거죠. 아, 왜 바로 적으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부연이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It should be written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적어야 된대요. 근데 적는데 나중에 말고 가능한 빨리. 뭐 한 직후에요? After it is given. 그것이 주어진 뒤 가능한 빨리 적어야 된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지시사항에 대한 기억이요. is fresh. 생생하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또요. You can capture all the detail. 여러분이 모든 세부사항들을 갖다가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포착할 수 있도록. 자, 근데 어떤 세부사항이에요? 뒤에 주어 동사가 또 수식해주죠.
여러분, you provided가 아니에요. you were provided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전달받은 그 모든 지시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지시사항을 받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써두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지만 어때요? 글이 주제를 향해서 잘 모여져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지문들은 여기는 어법으로 나왔지만 충분히 다른 유형으로 연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보죠. 자, 일단은 구두로 전달되는 과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즉시 적어라 그랬죠. Immediately make a note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이렇게 적으면 뭐가 좋은데요? 이걸 보면 remind you, 여러분에게 이게 어떤 과업이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됐어요?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적어둬라 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됐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연계 포인트는 어느 부분에 위치하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당연히 지금 이쪽에 피의자의 주장이 나타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아마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요지나 제목을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Write down tasks as you receive them. 자, 여러분이 그 과업을 받았을 때 써두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고 혹은 문장 삽입도 가능합니다. 이 즉시 적어라 라는 문장이요. 이 문장이 연결사 however로 연결됐었잖아요. 자, 잊어버리기 쉬워요. 하지만 적어두면 돼요. 적어두는 게 좋은 방침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 문장은 문장 위치도 물어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도 건망증이 정말 극도로 심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적어놓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내가 어디에 적어뒀는지도 잊어버리고 적어둔 걸 봐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이래가지고 항상 뭔가 이렇게 혼자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것보다는 적어두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 ABC 박스형 어법인데 A로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Partly for the dark parts of the day. 자, 그 부분적으로는 뭐를 위해서냐 하면 하루 중에 어두운 때, 그때를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may be areas. 이런 장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자, 어떤 장소인지 뒤에 관계 부사 where절이 꾸며주고 있어요. Natural light, 자연광이라고 하잖아요. 자연광이 cannot reach, 닿을 수 없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자연광이 닿을 수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죠. 자, 우리 뭐뭇이 있다라고 할 때 중학교 때 제일 먼저 배운 거 뭐예요? There is, there are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그냥 조동사 may가 들어가서 there may be가 된 것 뿐이죠. 지금 내용상 자연광이 닿지 않는 장소가 있을 수 있다. 있다에 해당하는 표현이니까 there랑 비동사를 써야 되겠구나. 정답은 there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A번 어렵지 않았어요. B로 가봅시다. 자, B에 갔더니 is를 쓸래, being을 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is는 동사죠. being은요, 얘는 동사는 아니에요. 동사 비스무리한 한 거예요. 준동사라고 부르죠. 자, 그럼 가봅시다. in buildings, 건물 안에는요, 이랬어요. 전치사 명사니까 일단 묶어봅시다. 자, 근데 어떤 건물인지 뒤에 관계사절이 꾸며줍니다. Display precious artworks니까 아주 소중한 그런 어떤 예술 작품을 갖다가 전시하는 그런 건물에서는요. 지금 앞에는 다 괄호 처리되었잖아요. 수식어구들이라고요. 그럼 얘네들은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전치사 붙은 거 주어 역할 못 하잖아요. 그럼 얘가 주어네요. Strong ultraviolet light니까 강한 자외선 빛이. 그러면 주어 나왔으면 이제 뭐 나올 차례예요? 동사 나올 차례죠. 여러분 실제로 이 컴마 끊어지는 부분까지 봤을 때 동사 역할을 할 만한 것이 더 등장하고 있질 않잖아요. 주어 나왔으니까 여긴 동사 자리구나. 준동사는 당연히 쓸 수 없겠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조금만 더 해석해보자면 강한 자외선이 one of the chief causes, 주된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degradation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변색되는 걸 이야기하죠. 변질되는 걸 이야기하죠. 변질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동사 자리 is를 써야 되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자, C번에 가봅시다.
정말 아마 개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어떤 강의에서든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일 거예요. 관계 부사 쓸래, 관계 대명사 쓸래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어법 지식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해석으로 한번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콘서트 홀과 극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곳들에서는 the lighting, 조명이라는 것이 needs to focus entirely on the performances. 오로지 어디에만 맞춰줘야 돼요? 공연에만 맞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석했어요? 콘서트 홀이나 극장이나 이러한 장소들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죠. 에서는이라고 해석된 거 보니까 이거 명사가 아니고 부사로 해석된 거잖아요. where가 답인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조금 성분 파악에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보세요. 얘는 관계 대명사니까 지가 주, 목보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봤더니 the lighting, 이미 주어는 나와 있으니 주어 역할은 못하겠고, 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공연에 라고 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목적어도 나와 있으니 목적어 역할도 못하겠고, 지금 뭐 초점을 맞추다라는 말은 보어를 취할 수 없는 동사죠. 보어도 올 수 없고, which는 관계 대명사로서 지금 역할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얘는 이래저래 땡이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일단 답은 우리 아주 수월하게 찾았습니다. 자, 이제 내용에 집중해서 다시 처음부터 쭉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뭐 however 뒤에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항상 해석하기 힘들죠.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리 뭐뭐하게 주어가 동사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아무리 뭐뭐하게 주어가 동사 하더라도. 그래서 아무리 intelligently, 지능적으로 건물이 설계가 되더라도, 근데 뭐 하도록 설계가 되는 거예요? To use natural light. 자연광을 사용하도록 아무리 똑똑하게 건물을 이렇게 딱 설계를 하더라도 it will always need artificial light as well. 또한 뭐 또 항상 필요하대요? 인공 조명이 항상 필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글의 주제인 것 같죠? 항상 뭐 하다? 인공 조명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디자인 잘했는데 인공 조명이 왜 필요해요? 자, 이제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Partly. 자,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이에요? For the dark parts of the day. 하루 중에 그 어두운 부분, 즉 좀 해가 잘 들지 않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자, 이런 때를 위해서 인공 조명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partly because, 부분적으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런 장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어떤 장소인지 where절이 꾸며준다라고 했었어요. 자연광이 닿지 않는 곳. 또 있네요. Where it is not desirable. 자연광이 닿긴 닿는데 이것이 not 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장소들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뭐가 필요해요? 인공 조명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언뜻 잘 이해가 안 되죠. 자연광이 안 닿는 것까진 이해가 되는데 자연광이 닿아서 해로울 건 또 뭐야? 자, 그렇게 생각할까 봐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물들에서는요. 어떤 건물이었어요? 어떤 아주 귀중한 그런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건물에서는 이런 강력한 자외선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변질의 아주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햇볕 때문에 작품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Using a series of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보면 이 뒷부분에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using,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단어는 여러분 지문 하단에 나와 있어요. 산광기라고 해서 빛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해주는 기계를 말하는 거죠. 산광기를 사용하는 것. 자, 근데 이걸 왜 사용한다고요? 밑에 아예 설명도 써놨죠. To scatter the natural light. 그 자연광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산광기를 사용하는 것. 혹은 또 있어요. Going for. 여러분 go for라고 하면 뭐를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전적으로 그냥 아예 이렇게 인공 조명을 갖다가 선택하는 것, 이것이요 is a possible solution, 가능한 해결책이랍니다. 아니, 햇볕이 들어오면 그 비싼 명화가 다 망가지게 생겼잖아요. 자, 그럼 뭐가 가능한 해결책이겠어요? 산광기를 사용하는 것, 혹은 어떻게 하는 거? 전적으로 그냥 인공 조명을 선택하는 것,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인공 조명이 꼭 필요하겠군요. Other spaces, 또 다른 장소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장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인공 조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뒤에 수식하네요. 자연광이라는 것이 may not be 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또 다른 장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답니다.
뭐가 있어요? entertainment spaces. 오락 공간이 있대요. 그 오락 공간이 뭐야? 자, 예를 들면 뭐 콘서트홀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오락 공간들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자, 이곳들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조명이라는 것이 needs to focus entirely on the performances. 딱 공연에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연극 무대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콘서트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수에만 조명이 집중적으로 쫙 내려와야 되는데 이걸 햇빛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아, 이런 경우에는 인공 조명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in the times, 이러한 때에는요. 그랬죠? 어떤 때입니까? between performances니까 공연 중간중간에 이런 때에는 it is possible, 가능합니다. 뭐 하는 게 가능해요? 뭐가 진짜 주어는 뒤에 나오네요. To build excitement. 뭔가 흥분감을 갖다 쌓는다니까 막 감정을 이렇게 고조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With a dramatic lighting scheme이니까 굉장히 극적인 그런 조명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흥분감을 고조시키는 것, 이것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 시간에 그냥 이렇게 루즈하게 있으면 관객들이 금방 흥미를 막 잃어버리겠죠. 이럴 때 조명을 가지고 뭔가 막 감정을 고조시키는 이런 기능도 할 수 있다고요. 이건 햇볕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아, 이래저래 인공 조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구나. 보셨을 겁니다. 자, 전체 한번 정리해보죠. 주제는 처음에 다 나왔어요. 인공 조명이 항상 필요하다. 자,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연 채광이 안 들어오는 곳도 있고 들어와도 자연 채광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자연 채광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는 뭔데요? 예술작품 전시라든지 혹은 이렇게 공연하는 곳, 이런 오락 공간에서는 조명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펼쳐지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짚어봅시다. 연계 포인트는 어디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글이 주제를 향해 잘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빈칸 추론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시고 글이 논리적으로 비교적 잘 이어져 있죠. 앞뒤 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단락 순서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라는 부분이 A 단락, 그리고 other spaces, 또 다른 장소는요. 조명이 필요한 또 다른 장소는요 라는 부분이 B 단락, 그리고 공연 사이사이에 이렇게 흥분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조명을 쓰기도 합니다 라는 부분이 C 단락. 단락 순서 문제도 여러분 같이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지문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어법 시간이라 항상 머리가 좀 아프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다혜 학생이 보내준 이야기인데 저는 장수생입니다. 현역 때는 실기 준비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 이제 곧 20대 중반이 되는 저는 지금이라도 제 길을 찾았으니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장수생, 또 군필자분들 고민하고 있다면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화이팅 이런 이야기 했고 또 김천 한일여고 2학년 6반 학생들의 수능 합격도 제가 응원할게요. 여러분 진짜 꿈을 이루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정말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인생 100세 시대에 맞잖아요. 지금 20대 중반이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80년 가까이 남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찾았다면 빨리 찾은 거죠. 절대 늦은 거 아니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차근히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지문으로 쭉 이어서 나갈게요. 자, 세 번째 지문 역시 박스형 어법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은 A번으로 가볼까요? 댐 쓸래요? 훔 쓸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는 안 읽고도 그냥 바로 답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원래 주어 동사를 이제 이렇게 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이에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해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접속사를 쓴다든지 혹은 또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관계사를 쓴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문장을 갖다가 이어줄 수가 두 개의 절을 갖다가 이어줄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근데 이 접속사나 관계사가 이끄는 이 절이요. 이렇게 주절 뒤에 올 수도 있지만 얘가 앞쪽에 위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문으로 한번 들어와서 볼게요. 봤더니
unless 만일 뭐뭇이 아니라면 이란 접속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컴마 뒤에 뭐 나올 차례예요? 주어, 동사가 나올 거죠. 아까 봤잖아요. 접속사가 하나 있으면 접속사에 딸린 주어, 동사랑 원래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또 관계대명사가 나올 여지가 있습니까? 이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뭐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Many of them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해석은 이따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해볼게요. 자, 이번엔 B번으로 이동을 해봅시다. 꽤 길어요. 앞에 enjoying 이렇게 시작한 거 봐서는 주어가 동명사인가 봐요. 즐기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더 긴 삶을 즐기는 것은. 자, 근데 어떤 삶인지 뒤에서 분사가 수식하고 있죠. afforded to us. 우리에게 제공되는 삶이죠. 뭐에 의해서요? 새로운 공공정책과 기술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그런 더 긴 삶을 즐기는 것. 지금 뭐만 나왔어요? 주어만 나왔어요. 동명사 주어가 나오고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괄호로 묶은 부분은 수식어구잖아요. 이제 뭐 나올 차례예요? 이제 비로소 동사 나올 차례죠. 자, 그럼 mean을 쓸까 means를 쓸까 고르면 되는데 주어가 동명사 것은이잖아요. 우리말로도 뭐 취급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means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 다시 해석하겠지만 큰 뼈대만 보자면 이렇게 이루어진 글이에요. 더 길어진 삶을 즐긴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즐기는 것은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명사가 각각 주어와 목적어에 쓰인 것까지 봤고, 자, 이번에는 C번을 한번 봅시다. C번을 봤더니 이제 people로 시작을 해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serious about,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들이에요. 자, 뭐에 대해서요? remaining productive. 여러분, remain이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죠. 그럼 productive는 뭐예요? 생산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계속 일을 하고 enjoying life, 삶을 즐기고, 그리고 healthcare cost니까 건강관리 비용들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은요, 이랬죠. 자, 지금 보니까 뭐에 대해서 진지한지 세 가지가 나란히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계속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 삶을 즐기는 것, 건강관리 비용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 아, 세 가지가 나란히 동명사로 쓰인 이거 무슨 구조입니까? 병렬 구조구나. 이렇게 보시고 답은 managing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병렬 구조 이미 지금 여러 번 반복되고 있고요. 혹시 조금 더 카테고리를 자세히 나누어서 병렬 구조 연습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꼭 해석 공식 가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유형을 잘게 나누어서 병렬 구조 연습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가서 이제 쭉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In the near future. 자, 가까운 미래에 나이가 든 사람들이 will become the norm. 뭐가 될 거래요? 표준, 기준이 될 거래요. 뭐라기보다는요? rather than the exception. 예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 노인이 특별한 예외가 아니고 이제 그분들이 기준이 될 거래요. 자, more than half니까 절반 이상이잖아요. 오늘날의 그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 이상이 will live니까 살 거래요. 85세 이상 살 거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 거다. 앞에 나온 거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나 unless 뭐 하지 않는다면 they take the proper steps. 그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들 중에 상당수는요, will bear a heavy burden, 곰입니다 한 거 아니죠. bear가 참다라는 뜻도 있고 무언가를 떠맡다라는 뜻도 있어요. 무거운 짐을 떠맡게 될 거래요. 자, 근데 무엇의 짐인가요? chronic disease니까 만성 질병의 짐을 떠맡게 될 거랍니다. along the way, 길을 가는 동안이니까 이제 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성 질병이라는 그런 짐을 갖다가 떠맡게 될 거래요. 아무 준비도 없이 뭐 건강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정말 무작정 장수만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말년에 굉장히 병을 안고 힘들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온 문장이 이거였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길어진 삶을 갖다가 즐기는 거 우리에게 제공되는, 근데 뭐에 의해서요? 뭐 새로운 공공정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우리에게 제공되는 더 길어진 삶을 즐긴다 라는 게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maintaining a high standard of, 굉장히 높은 수준의 건강과 독립을 유지한다 라는 걸 뜻한대요. 그쵸? 우리가 긴 삶을 즐기며 산다라는 거는 아프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얼마 동안이요? For many more years니까 아주 더 훨씬 더 많은 해 동안. Than most people ever anticipated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건강과 어떤 독립, 높은 수준의 건강과 독립을 유지한다라는 걸 의미한대요. 그렇죠. 이제 진짜 나이가 들게 노년을 즐기고 길어진 생을 즐긴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독립된 삶을 유지한다라는 뜻이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조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이 단어는 여러분 지문 하단에 나와 있어요. centenarian이라고 해서 100세 혹은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who represent the gold standard for aging well. 나이를 잘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아주 최고의 기준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centenarian이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should be society's role models. 이 사회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된대요. 지금 100세가 넘으신 분들, 그분들이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답니다. 자, should라는 조동사를 쓴 거 보니까 이게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아주 강렬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They are our resident experts. 그들이 우리에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어떤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어떤 전문가인데요? Who can help shape the way we live. 우리가 사는 그 방식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전문가들이 되는 겁니다. 이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 우리의 롤모델이자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를 알려주는 전문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뭐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생을 즐기고 건강관리 비용을 잘 유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그런 사람들은요. must learn, 배워야죠. 아까 그분들이 롤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To follow their admittedly long steps. 그들의, 그 100세 넘으신 분들의 우리가 인정컨대 긴 보폭을 따르는 걸 배워야 한답니다.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긴 보폭. 지금 이분들이 이제 오랜 삶을 살았으니까 이분들을 롤 모델 삼아야 된다라는 말을, 표현만 어떻게 바꾼 거예요? 이분들의 긴 보폭을 따라야 한다. 뭐 나의 발자국을 따라라.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배우는 나처럼 살아라. 결국 이거잖아요. 이분들을 롤 모델로 삼는다라는 말을 또 조동사 must를 써서 표현만 바꿔 반복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이제 수면 연장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뭐래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chronic disease, 만성 질병이 생길 수 있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중보건정책과 기술 덕분에 우리가 이제 건강과 독립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건강과 독립을 다 잘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100세가 넘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우리의 롤 모델, 사회의 본보기로 삼는 겁니다. 이걸 표현만 바꿨어요. 뭐라고? 그들의 긴 보폭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 연계 출제 가능하겠어요? 지금 주제가 이쪽으로 모여지고 있으니까 우리 당연히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네, 빈칸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표시해 두시고, 필자의 주장이나 요지를 제가 영어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pply, 적용하세요. 이 100세가 넘으신 분들의 이 장수의 교훈을 어디에 적용하라는 이야기예요? To our own lives. 우리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세요. 이게 이분들을 따라 살아라 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니까 이런 식으로도 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젠가 TV를 보다가 보니까 100세가 넘으신 105세인가요? 할머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아드님이 50이 넘으셨는데 두 분이 같이 산 정상까지 등반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산까지 딱 올라가시는데 뭐 그렇게 힘든 기색도 없이 올라가시고 또 이제 내려와서 집에 오셨는데 아드님이 이렇게 바느질을 단추를 꼬매려고 하다가 아 이거 바늘귀에 실을 못 넣겠다고 그러면서 어머니 좀 넣어주세요 이러니까 그 할머님께서 바늘귀에 이렇게 실을 넣으시더라고요. 그 제가 보고 진짜 부러웠거든요. 아 저렇게 나이 드는 게 진짜 에이징 웰이구나. 저런 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건강하게 이렇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진짜 장수 집안이거든요. 정말 대대로 다 장수했어요. 뭐 외가 친가 할 거 없이.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의 이 긴 노후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세 번째 글을 아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A를 찾을 건데 일단 이 문장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The distinction이니까 구분이죠. 과학과 기술의 구별. 이라는 것이 it said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이게 마치 뭐와 같다고 이야기가 되냐면 기초 지식과 응용 지식 사이에 그것과 같다고. 지금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의 차이는 뭐와 뭐의 차이랑 똑같다. 아, 기초 지식과 응용 지식의 차이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요. the distinction이라는 단어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맞아요. The distinction 단수잖아요. 그리고 나서 A번을 딱 봤더니 that도 단수고 it도 단수예요. 그럼 이 둘 중에서 뭘 써야 되지? 뒤에 지금 between A and B라는 전치사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A와 B 사이의 차이. 자, 이렇게 뒤에 전치사구를 동반할 때에는 it은 사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뭐 it of my friend 뭐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못 봤죠. 이렇게 전치사구의 수식을 it은 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뭐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아, that을 써줘야 되겠구나. 이때 that은 앞에 나온 the distinction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that과 it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친구들은 해석 공식 꼭 참고하셔서 대명사 간의 차이를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B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이죠. 자, 근데 뒤에서 과거분사가 꾸며주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이 might be applied,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어디에? To problems, 문제에 적용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또 뒤에서 꾸며주잖아요. Only of interest to theorists 라고 해서 of interest는 누구누구에게 흥미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론가들에게만 흥미가 있는 그런 문제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대요? 이것이 basic, 이건 기초적인 거야 라고 분류가 될 수 있대요. 지금 다 묶어놓고 보니까 주어는 new knowledge잖아요. 이 새로운 지식이 적용되는 거고 이 새로운 지식이 분류가 되는 거고 지금 new knowledge를 중심으로 해서 수동태가 두 개 나란히 쓰였구나. 그래서 여기는 뭐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be labelled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새로운 지식은 분류가 되는 거니까 수동태가 맞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B번은 잘 해결했다고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따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C번 보세요. 또 나왔잖아요. 관계 부사 쓸래, 관계 대명사 쓸래. 같은 항목을 계속 물어본다고요. 자, 이거 아까 어떻게 풀었죠? 일단 해석으로 푸는 거 하나 알려드렸죠. 에서는이라고 해석이 되는지 보라고 했어요. 자, 이 바이오 기술 산업에서는요. fundamental processes, 아주 기본적인 공정들. 근데 무엇의 공정이에요? 유전학과 그리고 단백질 화학의 기본적인 공정들이 are explored, 탐구가 됩니다. 연구가 됩니다. 지금 해석 좋죠? 바이오 기술 산업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공정이 연구가 됩니다. 괜찮잖아요. 해석상 에서는이니까 where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위치가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얘는 주목보 중에 하나로 쓰여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뒤에 이미 뭐는 있어요. 주어는 있으니까 주어 역할은 못하겠고. 자, 그 다음에 are explored, 연구가 된다, 수동태죠. 연구가 된다기 때문에 목적어도 더 이상 필요 없고 보어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얘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which는 쓸 수 없구나. 이렇게 해서 where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아마 이 글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이었죠.
때로는요, 여러분, 과학과 기술 사이의 차이라는 것은 이렇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것은 기초 지식과 응용 지식의 차이와 같은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답니다.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과학이라는 건 기초 지식이고 기술이라는 건 응용 지식이고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죠. 자, 근데 often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필자는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뒤에 읽으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However, 바로 나오네요. 하지만 careful historical study, 주의 깊은 역사상의 연구들이 다음과 같은 것을 밝혀냅니다. 이니까 역사적으로 주의 깊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거를 알 수 있더란 이야기죠. 뭐를요? All knowledge is applied. 모든 지식은 다 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기초 지식이 있고 응용 지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지식이 다 응용이 되면 아까와 같은 구별점으로는 기초, 응용 이렇게 나눌 수가 없겠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Thus, 그래서 the question, 이러한 문제, 이게 기초 지식이냐, 응용 지식이냐, 과학이냐, 기술이냐 하는 문제는 turns to, 이제 어디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Communities of practice니까 그 지식 실행 공동체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With attention to니까 뭐에 주목하면서요? Who makes what distinction, where and why. 누가 어떤 차이를, 어떤 구별을 어디서 왜 내리느냐 거기에 주목하면서 이제 이 문제는 지식 실행 공동체를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됐고 아마 번역은 저처럼 완벽하게 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을 거예요. 그쵸? 자, 지금 모든 게 다 응용되니까 응용 여부로는 이게 기초 응용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어디로 공은 넘어간 거예요? 이게 누가 응용하는 건데? 왜? 어디서 응용하는 건데? 자, 이런 다른 요소들이 기초냐 응용이냐를 이제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뒤에 이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필자도 써놓고 알았어요. 내가 너무 어렵게 말했구나. 쉽게 말을 해줘야 되겠다. 자, 새로운 지식은 물리학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지식이 might be applied, 적용이 될 수가 있죠. 어떤 문제예요? 이론가들에게만 흥미가 있는 그런 문제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분류가 돼요? 기초라고 분류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처음 생각에는 응용이 되면 무조건 응용 지식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얘는 응용이 됐는데 뭐라고 분류했어요? 기초라고 분류했죠. 왜 그래요? 응용이 되긴 됐는데 그게 어떤 문제에서 응용이 됐어요? 이론가들만 관심이 있는, 딴 사람들 다 몰라요. 정말 극소수의 전문가들만 아는 곳에서 응용이 돼요. 그럼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건 그냥 기초 지식이야 라고 부른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뒤를 봤더니 while, 반면에 more applied work. 자, 이번에는 보다 응용이 된 그런 연구. 이런 것들은요, is relevant to, 뭐랑 관련이 있냐면 a larger network of communities of practice니까 보다 더 큰 네트워크의 지식 공동체와 관련이 있어요.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응용 지식이에요.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끼리 응용해서는 응용이 안 된다 그랬죠. 더 큰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는 거. 자, 이게 이제 응용 작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요, that might include, 뭐를 포함할 수 있어요? 이 더 큰 네트워크의 지식 공동체라는 걸 뭘 포함해요? 뭐 건강 전문가들, manufacturers니까 제조업자들, 또 material science engineers니까 재료과학공학자들, 이런 여러 가지 아주 큰 네트워크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으면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응용된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제가 여기까지만 해석으로 직독직해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다 더 응용이 된 그러한 연구는 더 큰 네트워크의 지식 실행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더 큰 네트워크의 지식 실행 공동체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for a contemporary example. 자, 이번에는 현재의 예를 들어주겠답니다. 요즘의 예를 들어주겠대요. 자, 무엇의 예인가요? of the conversion이니까 융합되는 거죠. 지식과 실천이 융합되는 것에 그 예를 들어줄 텐데 뭐를 생각해 보래요? consider이라고 해서 바이오 기술 산업을 한번 생각해 보래요. 이거 아까 했던 문장이잖아요. 바이오 기술 산업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fundamental processes, 아주 기본적인 공정들 있잖아요. 유전학과 그리고 단백질 화학의 아주 기본적인 공정들이 are explored, 연구가 되는데 뭘로 연구가 돼요? with the goal of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therapeutic products, 뭔가 그 치료에 쓰이는 제품을 개발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것들이 연구가 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에요. fundamental process니까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데 목적은 뭐예요? 치료의 목적으로 쓰겠다. 응용이 목적인 겁니다. 그럼 얘는 기초 지식이에요? 응용 지식이에요? 얘는 과학이에요? 기술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바이오 기술이 과학이에요? 기술이에요? 아니면 둘 다예요? 굉장히 지금 딱 구별하기가 모호해졌죠. 그래서 테크노사이언스라는 새로운 단어가 entered our language, 우리의 언어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 이제 그래서 생겼다는 겁니다. 언제요? 20세기 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자, 왜 들어왔어요? To help us answer, 우리가 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요. 무엇에 대해서? These questions and more. 이러한 질문들과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 우리가 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테크노사이언스란 말이 20세기 말에 우리의 언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줄 알았는데 제대로 이해하려니까 쉽지 않은 글이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과학과 기술의 차이가 기초 지식과 응용 지식의 차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모든 지식은 다 응용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어디서, 왜, 어떤 구분을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다. 자, 예를 들어봐라. 물리학 같은 경우에 이게 소수의 사람들끼리 쓰면 이거 그냥 기초 지식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또 바이오 기술 산업 같은 경우에 봐라. 자, 이거를 기술이라고 부를 거냐 아니면 과학이라고 부를 거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크노사이언스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이 쭉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글에서 응용해서 낸다면 연계 포인트 어느 지점으로 짚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나가고 있다시피 이 부분에서 하지만 모든 지식이 응용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 위에 있는 통념을 뒤집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장 삽입도 물어볼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바이오 기술 산업을 예로 든 것이 이유가 뭐였어요? 이 지식과 실천이 합해지면서 그래서 이 테크노 사이언스란 말이 생겨났다라는 거니까 The convergence of knowledge and practice, 이 부분 빈칸 추론으로의 가능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 지문들 바쁘게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평소랑 숙제가 좀 다르죠. 2번, 3번에 해당하는 그 주제문, 어법 추론이긴 하지만 주제문을 찾으시고 주제문에 대한 해석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어법성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도 꼭 미리 풀어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